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최근 몇 년 사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아내와의 관계에서 발기가 잘 안 되고 유지도 어렵고 아내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앞으로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노년층 환자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제가 75세의 나이로 40년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하고 진료해오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진료실 문을 닫고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어보시죠. 선생님, 저희 나이에도 그런 것이 정상인가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노년의 성생활에 대해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편견과는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국 노년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건강한 70대의 90% 이상이 여전히 성적 욕구를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 중 60% 이상이 정기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우신가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그것이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 전문의사 정기섭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제에 대해 솔직하고 의학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년기의 성생활입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성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기능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성과 관련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노년층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친밀감, 애정 표현, 심리적 안정, 자존감 유지 등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을 찾은 김영호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부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6개월 후 진료실에 두 분이 함께 오셨을 때는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정 선생님 덕분에 우리 부부의 관계가 더 깊어졌어요. 더 솔직하게 대화하게 되었고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서로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노년의 성생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올바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노년기에 꼭 알아야 할 성생활과 건강에 관한 5가지 핵심 사항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은 노년 부부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주제는 노년기 신체 변화의 이해와 수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건강한 성생활의 첫걸음입니다. 먼저 남성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부터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생산이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이런 호르몬 변화를 모르고 계셔서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르몬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만으로도 발기가 되었다면 나이가 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발기가 예전만큼 빠르게 일어나지 않으며 완전한 발기에 이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발기 강도가 약해질 수 있고 사정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사정감이 예전보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오르가슴 후 다시 성적 흥분을 느끼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성의 경우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질 분비물이 줄어들어 건조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탄력이 감소하여 성관계 시 불편함이나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골반저근의 약화로 질 수축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성적 흥분에 이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들은 문제가 아니라 단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제 환자 중 83세 박정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선생, 젊었을 때는 그저 빨리 끝내는 게 능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천천히 서로를 느끼면서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땐 몰랐던 교감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나이가 들면서 성생활의 초점이 성과에서 과정으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9세 이명숙 할머니의 경우 남편과의 성생활에서 통증을 느껴 몇 년간 회피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질윤활제 사용과 적절한 전이의 중요성에 대해 상담 후 부부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통증 때문에 피하기만 했는데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남편도 이제 더 이해하고 배려해주니 부담 없이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 성생활의 핵심은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맞게 접근 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주제는 질환과 약물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그 자체로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치료하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들 역시 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 중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 계열은 발기부전이나 성욕 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항우울제 계열 약물도 성욕 감소와 오르가슴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위장약이나 항히스타민제도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72세 이상호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지만 의사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그냥 참고 계셨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거리감이 생기고 우울감까지 느끼게 되셨죠. 제가 정기검진 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약을 다른 종류로 바꿔드렸더니 혈압도 잘 조절되면서 성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약물 부작용이 의심될 때 절대로 스스로 약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조절하지 말고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안전하고 편안한 성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관절염이나 요통 같은 문제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성생활 중 통증이나 불편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적절한 방법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관계 체위에 관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제 환자 중 76세 최민수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체위로는 무릎에 무리가 가서 성관계 중 통증을 느꼈고 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 씨 부부에게 옆으로 누운 자세를 추천했습니다. 이 자세는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적고 깊은 삽입 없이도 친밀감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심장에 무리가 적어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적합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체위 변형을 통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개나 쿠션을 적절히 활용하여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허리 아래에 베개를 받치거나 엉덩이 밑에 쿠션을 두어 각도를 조절하면 허리와 골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69세 박미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베개를 활용하니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전에는 허리가 아파서 중간에 멈춰야 했는데 이제는 끝까지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관계 전후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허리, 엉덩이,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근육 경직과 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샤워나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질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는 여성분들께는 수용성 윤활제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윤활제는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성관계 시 통증을 크게 줄여줍니다. 석유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피하고 무향, 무자극성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82세 정수동 할아버지는 전립선 수술 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셨는데 다양한 보조기구 사용에 관한 상담 후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아내와 함께 시도해보니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방법을 바꾸는 것이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성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점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삽입 성교만이 성생활의 전부가 아니며 포옹, 키스, 애무 등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 표현이 모두 소중한 성적 교감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년 부부들이 이런 다양한 형태의 친밀감을 통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인 성 건강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임상 경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은 약이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솔직한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성생활의 문제는 부부간의 소통 부재로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터부시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배우자와도 이런 주제에 관해 솔직하게 대화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필요와 불편함, 욕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기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74세 김정숙 할머니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김 할머니는 폐경 후 성교통으로 고통받았지만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속 참아왔습니다. 결국 부부 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고 남편은 자신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파악한 후 부부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워하셨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윤활제 사용과 적절한 전이를 통해 통증 없는 성관계가 가능해졌고 부부의 친밀감도 회복되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이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야 하게 되다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해요. 좀 더 일찍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더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은 비난이나 요구가 아닌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나 중심의 대화입니다. 당신은 왜 나를 이해 못하니? 보다는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식의 대화가 효과적입니다. 또한 성생활에 관한 의사소통은 침실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세요. 의사와의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기능 문제를 의사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워하지만 이는 건강 문제의 하나로 반드시 상담해야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발기부전은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며 성교통은 여러 부인과 질환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71세 정민호 씨의 경우 갑작스러운 발기부전으로 진료를 받던 중 심각한 관상동맥 질환이 발견되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기능 문제가 아니었다면 심장 문제를 이렇게 일찍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병원을 찾은 것이 제 목숨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이나 주변의 권유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는 심혈관 질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제 환자 중 76세 이상철 씨는 친구에게 받은 비아그라를 복용한 후 심각한 저혈압으로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협심증으로 질산염 제제를 복용 중이었는데 이 약과 발기부전 치료제의 병용은 치명적인 혈압 강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회복하셨지만 자칫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5번째 주제인 생활습관과
운동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생활은 우리 신체의 다른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 호르몬 균형, 근력과 지구력, 정신 건강 등이 성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며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성기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고강도의 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많은 분들이 규칙적인 걷기 운동만으로도 성기능의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68세 박종현 씨는 퇴직 후 운동량이 줄면서 성기능도 저하되었는데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1시간씩 공원 산책을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졌고 에너지 레벨이 높아졌어요. 자연스럽게 성생활도 개선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운동하니 서로에 대한 애정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특히 여성분들께는 케겔 운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 운동은 골반저근을 강화하여 요실금 예방뿐만 아니라 성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케겔 운동이 발기 기능과 사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별도의 기구 없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5초간 수축한 후 5초간 이완하는 방식으로 하루에 10에서 15회, 3세트 정도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식습관 역시 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단은 성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중해식 식단이 대표적인 예로 올리브 오일, 견과류, 생선, 과일, 채소, 전곡류를 풍부하게 섭취하고 적색육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식단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 개선과 호르몬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며 다크 초콜릿은 혈압 감소와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73세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식단을 바꾸고 매일 산책을 하니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졌어요. 우리 노부부의 침실 생활도 덩달아 활기를 찾았답니다. 약보다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정말 맞네요. 반면에 과도한 알코올 섭취, 흡연, 고지방 고당분 식이는 성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혈관 건강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발기부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를 끊는 것만으로도 성기능이 현저히 개선된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적절한 수분 공급은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최적화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질건조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성호르몬 감소와 혈관 수축을 유발하여 성기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불안과 우울감은 성욕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건강 문제, 가족 구성원의 상실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서적 어려움을 방치하면 성기능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명상, 심호흡, 요가와 같은 이완 기법은 스트레스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자원봉사 등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심리적 웰빙에 도움이 됩니다. 77세 김영석 씨는 명상을 시작한 후 성생활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명상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항상 머릿속에 가득 차 있던 걱정과 불안이 줄어들자 아내와의 관계에도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놀랍습니다. 충분한 수면도 성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 에너지 저하, 기분 변화를 일으켜 성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수면 무호흡증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발기부전 위험을 높이므로 코골이나 수면,
중, 호흡 정지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을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닌 정서적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을 권장합니다. 성관계의 성과보다는 서로에게 애정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제가 진행한 노년층 성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성생활에 가장 만족하는 부부들은 상호 존중과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부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적 행위 자체보다 애정 표현과 친밀감을 더 중요시했으며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노인의학과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분의 고민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이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런 원칙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7세 박정호 씨와 65세 이미란 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 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다가 내원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의 아내인 이 씨도 폐경 후 질건조함과 성교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이 부부에게 먼저 성생활의 정의를 넓히도록 조언했습니다. 삽입 성교만이 유일한 성적 표현이 아니며 다양한 형태의 애무와 스킨십으로도 충분한 친밀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수용성 윤활제 사용과 여성 호르몬, 국소 요법을 추천했고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와 함께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권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성급함 없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이 부부는 우리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성생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79세 김영수 씨와 77세 박순자 씨 부부입니다. 김 씨는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부인인 박 씨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체력 저하로 성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아침에 함께 가볍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관절에 부담이 적은 체위를 제한하고 베개와 쿠션을 활용하여 편안함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심장질환 때문에 발기부전 치료제 사용이 제한적이었지만 골반 근육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로 자연스러운 개선을 도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교 자체의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서로 마사지를 해주거나 함께 샤워를 하는 등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권장했습니다. 4개월 후, 이 부부는 건강도 개선되고 관계도 더 돈독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손잡고 매일 걷는 것이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서로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0세 이상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우울증에 빠졌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지만 성생활에 대한 불안감으로 관계 진전을 어려워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는 우선 심리 상담을 권했습니다. 상실감과 죄책감을 다루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에서 성생활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감정적 친밀감을 쌓아가도록 조언했습니다. 성생활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걱정과 불안을 파트너와 공유하고 서로의 기대와 필요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도록 했습니다. 1년 후, 이 선생님은 파트너와의 관계가 매우 만족스럽게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관계가 부담스러웠지만 천천히 친밀감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노년기 성생활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응과 관점의 전환입니다. 젊은 시절과 똑같은 성생활을 기대하기보다는 나이에 맞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더 깊은 친밀감과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래도 예전만큼 자주, 그리고 강하게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만족감은 행위의 빈도나 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정서적 연결과 친밀감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83세 정현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육체적인 쾌락에 집중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건 성생활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했어요. 지금은 아내의 손을 잡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연결감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만한 친밀감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노년기 성생활에 관한 여러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기 성생활에 관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노년기에는 성욕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입니다. 그러나 노년기에도 성욕은 계속됩니다. 감소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80대, 90대에도 성적 관심과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성기능 문제는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변화는 있지만 많은 성기능 문제는 치료나 관리가 가능합니다. 성기능 저하를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위험함으로 피해야 한다. 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사용하면 대부분 안전합니다. 다만 특정 심장약과의 병용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해는 노인의 성생활은 건강에 부담을 준다. 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적절한 성생활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생활은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스트레스 감소, 수면 개선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노년기에는 성생활이 중요하지 않다. 입니다. 그러나 성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삶의 질과 관계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도 친밀감과 애정 표현은 여전히 중요하며 이는 전반적인 행복감과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런 오해들을 넘어서서 노년기 성생활에 대한 열린 태도와 정확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생활은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노년 부부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주저하지만 솔직한 대화와 적절한 조언을 통해 더 만족스러운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은 신체적 건강, 정신적 웰빙, 관계의 질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반적인 건강 관리, 스트레스 감소, 긍정적인 자아상 유지, 파트너와의 원활한 소통 등이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노년기 성생활에 관한 다양한 측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터부시되고 있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반드시 이야기되어야 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넘게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에도 여전히 성적 욕구와 능력은 존재하며 이를 표현하고 충족시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행복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체념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해 노력하시길 권장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92세 정순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님,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한 한 오래 삶의 모든 측면을 즐기고 싶어요. 사랑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삶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노년기에는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요? 완벽한 성생활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며 함께 새로운 친밀감의 형태를 발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건강한 노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노인의학과 등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이해하고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노년의 성생활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